3월 5일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코스피 기준으로서는 조금 상승폭이 줄었기 때문에 아쉬운 감이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아주 쌩쌩하게 잘 달려줬기 때문에 오늘 모처럼 코스닥에 관심 갖고 접근했던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 채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자세한 시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황 캐스트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5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줄었고 중국의 전인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기대감이 더불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가던 코스피 막판 들어서면서 조금 밀린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0.17%의 오름세 보이며 2016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5거래일째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5달 만에 540선을 진입했는데요. 장중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던 코스닥,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540선 돌파하며 장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299억 원, 외국인이 53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776억 원의 매수세에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의 급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흐름이 강하게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영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1085원까지 밀리며 저점 형성했던 환율, 그러나 제한적인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6원 20전의 내림세 보이며 1087원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개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강공업권에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155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강공업권, 반면 현대모비스는 1%대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3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오늘 낙폭이 조금 컸습니다. 1.60%의 조정 흐름 받으며 55,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한제주와 LG화학이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인데요. 이 디램 가격 상승 소식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27,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CJ 오쇼핑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30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파라다이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3%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CJ ENM이 1%대의 상승 흐름, SK 브로드밴드와 동서 역시 1%대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과 GS홈쇼핑 오늘 강공업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오늘 포스코 ICT는 3%대의 강세 보이며 7,9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FA와 시젠이 1%대의 상승 흐름, 파트론이 오늘 3%대의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강공업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3%대의 강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삼성전기는 갤럭시 S4 출시 기대감이 더불어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져 96,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년보다 98%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투자 소식이 몰려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소프트맥스가 9%대의 급등세 보이며 14,3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게임비리 7%대의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컴투스 역시 10%대의 강세 흐름 보이며 53,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는 2016년까지 1,000만 호의 지능형 정량 계량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호조 소식에 오늘 스마트 그리드 주가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누리텔레콤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4,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옴니시스템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이 2%대의 상승 흐름, 포스코 ICT가 3%대의 강세 보이며 7,9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정체 테마주 주가 이틀째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의 경우 이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안내비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87,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써니전자 10%에 가까운 급등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솔고바이오가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1,29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종훈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오늘 낙폭이 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김종훈 테마주 중 키스톤 글로벌은 이틀째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이고요. 대신정보통신 6%에 가까운 급락세입니다. 이어서 코닉글로리가 1%대의 내림세 보이며 1,65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나우콤이 모바일 게임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7%대의 급등 흐름 보이며 7,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ST큐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12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ST큐브는 오늘 6,6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웁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정리 또 내일장 전략을 함께 세워주십시오. 예, 금일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대외 재반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 전반적으로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면서 최근 전일 하락 약세 이후 강보합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금 근 5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금일 종가가 533.96을 기록하면서 전일 역사적 신고가 경신 540 박스권 상단에 좀 머무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 대해서 간략히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에서도 오늘의 상승폭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강세, 내일도 이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코스피 측면에서는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는 점이 영 아쉬운데요. 내일은 좀 그 이상 올라줄 수도 있을런지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내일장 전략과 함께 들려주십시오. 예, 최근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재반 불확실성 요인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불확실성에 관련돼 가지고는 미국의 시퀘스트 문제라든지 이탈리아의 재총선 같은 문제 부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은 3월 후반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악재가 한 번에 반영되기보다는 악재의 이전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을 뒷받침되는 부분이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좀 확인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금일 있었던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로 좀 동결을 했지만요. 내일 있을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일본과 다음 주 국내를 비롯해서 22까지 각국 중앙은행들의 3월 통화정책 회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유동성 확인 과정을
확인하면서 좀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G20 재무장관 회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중앙은행 회의들이라는 점에서 기존과 같이 각국의 강경 발언이 좀 나오기는 힘들겠지만은 전일 구로다 차기 일본은행 청재 등 여전히 부진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각국들이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자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래도 시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 최근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증시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외국인 수급 등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은 연일 강세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동안 성장성과 신뢰도 저하로 인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외면을 받아왔지만은 최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 기대감 등이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을 좀 더 바꿔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14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 현재 시장의 실적 개선 가시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IT 관련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IT 실적의 개선 가능성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과 관련해서 코스닥 실적 우량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중국에서는 전인대가 개회되면서 과연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들은 어떤 것일런지요? 예, 일단 오늘 전인대 관련돼서 발표된 내용들 정무 업무 보고를 발표부는요. 기존의 성장률 목표치인 7.5%를 재확인하는 수준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안정적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좀 재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올해 물가상 목표치를 기존 4%에서 3.5%로 소폭 하향 조정하면서 아무래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라든지 유동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긴축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더 조절하는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든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서는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내수부양 정책은 재확인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좀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올해 중국의 재정 적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012년 중국의 재정 적자 수준이 8천억 위안 정도에 그쳤다면 2013년 같은 경우에서는 이보다 증가한 1조 2천억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림으로써 결국 중국의 내수 부양 정책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현재 정부 지출과 관련돼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맞물려서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3월 내에 부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이 아주 잘 올랐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런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난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조금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올리려고 하더라도 투신권의 매도세, 그만큼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프로그램 매수세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의 주체는 바로 외국인이었는데요. 여전히 한국 증시의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증명을 시켜주는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잠시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한번 자세히 보시면 2000선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그만큼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더 이상 안 내리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보였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거래량적인 측면 한번 보시더라도 앞선 측면에서 여기에 분명히 갭이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의 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갭 자체는 메꾸지 않겠다는 그런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랠리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1930포인트를 찍고 올릴 때 외국인의 랠리가 분명히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간에 조정을 나타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할 때 지금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상승에 대한 확실한 키는 바로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긍정적입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 투신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주식형 펀드거든요. 주식형 펀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00선 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자문형 랩에 대한 그런 물량이 5조가량 있고요.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한 7조가량이 아직까지 남아있죠. 그만큼 악성 매물일 수 있겠고, 우리가 길게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적인 박스권 안에 갇혀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 코스피는 지금 전기전자 말고 경기 부양 관련으로 트렌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실적적인 분위기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잠시나마 제한적인 흐름이 좀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종목별로도 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같이 보시면 여전히 전기전자에 대한 사랑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글로벌 IT 시총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이닉스가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 그만큼 지금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도 같이 대칭을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구나, 그렇게 보실 게 좋겠고요. 오늘 기관은 여전히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 기영제에 대해서는 매도를 많이 보였죠. 이런 모습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은 IT 부품에 이어서 지금 매수를 하는 모습 나타났고, 그리고 제약 업종이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락 문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IT 디지털 컨텐츠 쪽에 오늘 매수세가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한번 보시면 우리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세를 분출하면 많이 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왜 전문가들이 그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할 때 그만큼 오랫동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쉽게 올라간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쉽게 올라가겠구나, 지금까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지금은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또 다른 트렌드, 또 다른 주도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제약 분야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적인 종목 포트폴리오를 꼭 다시 한번 더 체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수급별 업종별 특징 정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를 드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SK 하이닉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박스권 안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황금기를 누리던 PC시대가 황금기를 누렸었죠. 37,400원. 그리고 그전에는 더욱더 높게 올랐던 모습도 우리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는 부분이 반등을 좀 이끌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최근 들어서 IBM과 인텔이 지금 글로벌 IT 시총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데스크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모바일 반도체라든지 메모리 쪽에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이 더욱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왜 올라가냐면 추세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하락 추세를 갖는 와중에 하락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상품적인 수익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1개월 전 대비해서 높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가격은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분위기가
SK하이닉스 1분기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적이 좀 더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를 한번 잡아드리면요. 3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있는 27,000원에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일약품은 바로 제약업종인데요. 오늘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보시다시피 차트가 상당히 급등 차트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이고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나느냐? 바로 또 다른 라이징 스타를 등에 업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제약업종의 사업을 하다가 또다시 항생제 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그러면 시장 투자자들이 판단할 때 추가적인 매출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조금 더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1분기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룰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5월달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은 절대로 쉽게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두 번의 꼭지를 형성하고 세 번째 시세를 주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간다고 좀 판단하고요. 한번 만약에 혹시나 10,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편입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그 전에 보유를 하고 있던 회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12,000원이 단기 저항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걸 이제 주봉으로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12,000원대를 단기 저항권으로 한번 보시고요. 12,0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목은 한골콜마인데요. 오늘 시장의 트렌드가 일단 뭐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바이오 안철수였습니다. 그중에 뭐 안철수는 제외를 하고 그 세 개의 종목군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중국 이슈가 되는 한국콜마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는 한간에서는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안 팔리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 소문도 무성하고 실적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말도 있었지만 오를 수 있는 건 바로 기대감이었죠. 오늘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에 대한 ODM이라든지 OEM을 만드는 회사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추가적인 더 오르냐? 화일약품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바로 제약사들이 위탁 생산을 어느 정도 맡기고 있다는 건데요. 화장품들 기업을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인체에 쓰는 거기 때문에 제약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 제약 쪽에도 ODM이나 OEM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반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위탁 생산이 좀 더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부분에서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에 지금 갇혀있던 형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는 종목군들의 상당한 공통점은 뭐냐면 외국인이 어느 정도 리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콜마도 예외 없이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종목군이고요. 투신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지수로는 팔고 있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사고 있는 모습은 그중에서도 한국콜마가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안정돼 있구나라고 우리가 조금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보유를 하셔도 되고 지금 더욱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4,000원까지 우리가 홀딩을 해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게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하고 재상장이 됐었죠. 재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시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시세를 주면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중에서 신고가
그 전에 고점이었던 34,000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된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업황 등을 봤을 때 지금도 매수를 해도 좋다. 이렇게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한 SK하이닉스 화일약품, 한국콜마 등에 대한 분석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전수해드리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잼의 정승현 과장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네, 질문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께서는 현금 대 주식의 비율을 5대5 절반씩 가져가자, 낙폭과 대 실적 호전주, 또 게임 하이를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정승현 과장은 중소형주 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 종목을 편애하는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 종목 선정법을 이야기하신다고 합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를 종목으로 선정했군요.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하태준 차장께서는 현금과 주식의 비중 5대5 딱 반반씩 하자고 하셨는데 그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네, 결국 어느 정도는 주식을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탄력이 좀 덜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시캐스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다소 좀 위축된 가운데 최근 발표된 중국 경기 지표가 다소 좀 아쉬웠죠.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업 PMI가 좀 생각보다 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최근 중국 증시가 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FR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소 좀 잠재워줬습니다. 최근에 뭐 버냉키 회장도 그랬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는 옐런 부의장이 또 그렇게 또 거듭 강조를 하면서 시장을 다소 좀 안심시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의 귀재, 또 오하마 현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 역시 최근 들어서 주식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 수단이고 현재 FRB 정책 노선을 지지를 하면서 자기도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다는 점들을 또 천명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그런 불안 심리를 많이 다운시켜 준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관련해서 환율이 어느 정도 박스권 안정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희석된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또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순환매 현상 역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뭐 경기 민감주든 방어주든 또 대형주든 중소주든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 또 쉬었다 가고 또 한동안 상대적으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주가가 좀 고전을 해서 부진했던 종목들이 밑에서 하나둘씩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본다면은 전차군단을 비롯해서 또 일부 꽤 견조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또한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형주가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결국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호재 쪽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양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미 시캐스터가 이제 발동 걸립니다만은 정식적으로 이제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26일, 27일 전에 모종의 좀 더 협상이 좀 더 가시화되어야 주가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제 진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이라도 소폭이라도 증시에 마이너스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현금과 주식 비중을 5대5 이렇게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네, 자 현금과 주식의 비중 5대5로 잡아가달라는 당부 말씀 여러분께서 유념하시고요. 자, 다음은 정승현 과장께서는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소형주 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좀 주식을 사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코스닥의 힘이 과연 얼마나 더 갈지도 관심이 큽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사실 코스닥 얘기가 뭐 하루 이틀 뭐 얘기는 아니죠. 뭐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상승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가 500선 살짝 이제 무너지면서 이번 달 초에 무너지면서 좀 불안 심리를 가중을 시켰습니다만 거의 한 달, 뭐 지난달 2월 달 들어서 3월까지 최근에 전 고점 이제 오늘까지 해서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코스닥이 얼마나 더 갈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수급 상황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더 얼마나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의 가장 그 핫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일단 지난 10월의 고점 543인가요? 그 정도 부근에 시장의 고점이었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때 상황은 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엔터 그리고 뭐 IT 관련주들이 가장 늦게 시작을 했고요. 뭐 이런 관련주들이 화장품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붐을 일으키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 일단 성장 기대감이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온리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왔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시장은 어떻게 됐냐면 일단 3, 4분기 실적을 막상 까서 이렇게 보니까 기대감에 전혀 미치질 못했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 화장품주 마찬가지였고요. 뭐 IT 부품, 뭐 스마트 부품주나 어느 정도 선방하는 흐름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간의 사실 그때는 기간이 거의 수급을 좌우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었는데, 기간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기대치 이하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정말 뭐 속된 말로 패대기를 치듯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면서 475까지 거의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운 이제 하락률을 보이면서 지수가 그렇게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때와 지금 상황이 완벽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지금 시점은 4, 4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작년까지 4, 4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이미 시장에 다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이고, 지금부터 올해 1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그야말로 이전에 작년 10월에 올라왔던 배경과 비슷하게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기대감만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수급의 논리, 이 논리가 가장 큰 이유로 시장의 재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논리로 본다면 지금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시작점에 있지 않나, 그렇게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충분히 그런 그 신호들이 시장에서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때 지난 10월의 상황과 비슷한 점은, 그때도 시장이 2000포인트 정도 근처에 놀면서 코스닥에 대한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부담에 차 있고 그리고 목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시장을 대안 전략으로 이렇게 삼으면서 기간의 매수가 쏠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도 그런 현상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랠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50선에 끝날 랠리는 충분히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추세, 길게는 한 5월까지 충분히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 점이 상당히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함께 곁들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보다도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과연 2030선을 뚫고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나중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쉽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이번 주
와서도 드러났듯이 2030선 부근에서 좀 다소 밀리는 저항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미 일주일 전에도 2030선에서 주가가 다소 좀 저항을 받고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뭐 향후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좀 앞선 부분도 있고 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현재 시퀘스터 관련해가지고 다소 불안감이 있지만은 결국 잘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아직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기대감과 유동성 효과가 좀 먼저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 이러한 기대감대로 시퀘스터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든지 향후에 펀더멘털 개선이 가셔되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뭐 수급적인 측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 전이나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2030선에 단기적으로 저항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려봅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뭐 뚫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일단 가볍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무겁게 시장을 좀 고생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의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뭐 수급적인 면이 빨리 개선돼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시장을 좀 고생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하루에 뭐 5포인트, 뭐 한 3포인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사실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받는 그런 뭐 그 체감, 뭐 지수들은 상당히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230을 넘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한 에너지로 돌파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지지부진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돌파하더라도 좀 지지부진하게 통과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가겠습니다. 하태준 차장께서는 낙폭 과대 실적 호전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예, 그 점에 대해서 보자고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몇 번 전략을 말씀드렸을 때 뭐 경기 민감주든 경기 방어주든 간에 가급적이면은 뭐 낙폭과대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정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일단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요.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하거나 저항받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부 또 주요 국가들의 경기 지표가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보다 경기 지표 모습들이 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시퀘스터 협상이 결국에는 해결이 잘 되겠지만은 예상외로 진통을 겪는다든지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좀 조정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낙폭과대 이제 실적 호전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시장이 여기서 더 세게 가든지 아니면 저항받고 다소 좀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라도 언제든지 낙폭과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일단 먼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업종, 섹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경기 민감 쪽 관련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IT 그리고 자동차 쪽이 그래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좀 좋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는 필수 소비재 개념이죠. 헬스케어라든지 통실 음식료 그리고 뭐 화장품 정도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들이 좀 가장 좀 무난하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쪽이 아닌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 관련해서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주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지 결제 관련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이러한 쪽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향후에 펀더멘탈 개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적으로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급적이면 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덜 올랐거나 아니면은 장기간 주가 부진 내지는 또 낙폭과대 상태가 지속된 종목들 위주로 좀 골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작년 4분기 또는 작년 결산 실적을 열어봤을 때에 제법 호전되는 모습을 나왔던 기업들이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향후에 펀더멘털이라든지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면서도 또 아무래도 중소형주라고 할지라도 아무나 막 살 수는 없겠죠. 가급적이면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양호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게임하이라든지 뭐 GS글로벌, 코롱이나 리노스 이런 종목들 몇 가지 갖고 와봤고요.
다른 종목들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좀 더 세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지지분했을 경우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무래도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실적 호전주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승용 과장께서는 종목을 편애하는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이제 수급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뷰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를 하는지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어떤 시장을 보는 뷰라든지 그리고 종목 그리고 섹터를 보는 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좀 강력하게 매수 드라이브를 거는 종목들을 보면 일단 실적이 좀 빠르게 개선이 빨라지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정보들이 모든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이제 방대한 양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정보를 독점하는 세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맞는데, 일단 이런 그 메이저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일단 기업 탐방이라든지 그리고 일단 뭐 여러 가지 서칭을 통해서 일단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들고 파는 거죠. 그러면서 자세하게 그 기업을 알고 있게 되면 일단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장사를 어떻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분기 정도 앞서서 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면 뭐 중국 기업들이 얼마나 빨리 치고 나올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GT라든지 화웨이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부품주들은 어떤 회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장의 변화들을 빨리 감지하고 그와 관련된 연관된 이제 주식을 찾는 노력들을 어느 누구보다 빨리 한다는 부분이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 논리에 맞춰서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으로 받쳐주는 종목들은 일단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점이 검증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의 논리상으로는 무조건 수급적인 면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그 MWC가 지난주에 끝나면서 어떤 중국과 2, 3등주 기업들의 이제 반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뭐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신호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중국향 기업들, 뭐 오늘 MC넥스 같은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뭐 오늘 매출이 뭐 2,800억, 2013년에 달성할 것이다라는 공시를 하면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된 주, 그리고 시장을 좀 재편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 관련된 주, 뭐 한솔테크닉스라든지 뭐 RF텍 이런 종목들도 뭐 조정을 받고 언제 조정을 받았냐는 듯이 또 다시 재상승의 추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모바일 게임즈 관련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들도 지난 10월경에 올라왔던 뭐 그런 수준으로 다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오늘 흐름만 본다면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일단 수급적인 면,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최근에 트렌드 한 5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항상 체크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히 종목을 편해서 집중도를 심화시키는 그런 그 시장의 트렌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의 전문가는 과연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핵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태준 차장님은 게임 하이를 눈여겨보신다고요? 네, 일단 뭐 방금 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마트폰 관련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어 좋아하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또 게임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시해드렸던 위메이드를 비롯한 모바일 게임주 외에도 최근에 기존의 온라인 게임주를 역시 하나둘씩 좀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뭐 액토즈 소프트처럼 기존 온라인 주력에서 모바일 쪽을 진출을 선언한 게임주들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게임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몇 년 전에 이제 넥슨에서 이제 인수를 했었죠. 넥슨그룹 계열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인데 이런 PC 온라인 게임주들이 과거에 그런 규제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고 또 실적에도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아이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열어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 급증을 했는데요. 결국 서든어택이나 데카론과 같은 기존
온라인 게임들이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요즘에 워낙 모바일 게임이 대세다 보니까 넥슨과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모바일 쪽 진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면 하반기에 차기 FPS 게임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 향해서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또 모멘텀이 또 대두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따라서 올해 2013년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밸류에이션 매력을 봤을 때 PER이 한 8배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상태다라는 점을 들어서 게임 아이를 갖고 와봤습니다. 주가가 이제 작년 10월 달만 하더라도 12,000원대를 기록했다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8,100원을 제시드린 이유는 주가가 어느 정도 최근 올라온 이후에 외바닥 찍고 올라온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틀 정도 조정을 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 121선 이평선이라 볼 수 있는 8,100원대 정도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단기 목표가 8,100원을 제시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61선 무리나 볼 수 있는 7,200원대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정승영 과장님의 SBS 미디어 홀딩스입니다. 현재 5일째 상승 중이죠. 네, 일단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네. 지난 1월까지만 하더라도 8,000원대 거래되던 주식이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제 5,000원대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오늘 상승해서 이제 6,000원은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졌고요. 일단 논리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가격대인 것 같고 일단 SBS 그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시는 TV, 지상파 TV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상파 TV가 올해 광고 요금 이슈가 있습니다. 7%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일단 EPS가 한 30% 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는 차트적으로 보실 때 거의 힘없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이 올라와서 지금 6,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6,000원 정도 지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더 한 6,500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 매수가는 한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6,000원이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 한 5,800원 정도 터치를 하면 매수를 하시는 걸로 하시고 손절가는 5,300원 정도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SBS 미디어 홀딩스와 게임아이 들었고요. 자 지난번에 말씀하신 종목들의 AS를 짧게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BHI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좀 예상으로 2, 3일 쉬었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공시 보니까 그 공사 지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출 규모 봤을 때 펀더멘털을 별로 영향 줄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별로 주가에는 큰 영향 주지 않을 만한 공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매수가 제시드린 것만큼 안 내려와가지고 사시기가 좀 애매했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매수기를 노려보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리고 아마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면은 주가가 앞으로 또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SFA입니다. 네, SFA 100원 차이로 도달을 못했네요. 네. 100원 아쉽네요. 한샘 칠까요, 그냥? 그러셔도 예, 100원 100원이야 그냥 예, 사실 수도 있고 아마 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6만 원을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스마트폰 그리고 OLED 관련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 조정이 나오실 때마다 사시는 전략 필요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태준, 정승현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했으니까 내일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